깊고 깊은 바냐바라 밀다라는 것은 이 바냐바라 밀다가 도피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피안을 이렇게 벗어나는 어떤 지혜에 대한 그건데, 그러니까 피안이라는 거는 이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제 분별 집착심에 사로잡혀 있는 차안은 분별 집착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피안은 깊고 분별 집착에서 깨어나서 실상을 바르게 보는 안목이 열린 그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려면 여기서 깊고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열심히 배워서 실증을 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그 분별 집착심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공부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그거를 뭐 실증을 내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인 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깊고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행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공부잖아요. 뭐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이 가르침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머물면은 그거는 진정한 이 마음 공부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이런 가르침을 들었으면은 삶 속에서 이걸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 분별심을 벗어난 세계의 실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깊고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행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제 가르는 가장 그 핵심이죠. 그러니까 뭐냐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우리가 깊고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행하고 있는 것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해서는 이제 분별 집착심에서 이제 깨어난, 분별 집착심에 습관적으로 매이지 않는 그런 행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분별 집착심에 사로잡히는 패턴으로 이렇게 몸에 그 어떤 습관성이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미 공부를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는 이게 그것이 몸에 밴 상태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할 때의 마음 상태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해야지 아니면 불법 공부를 해야지 할 때는 이미 오염돼 있는 상태, 이걸 오염돼 있다라고 하고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고 습관성에 길들여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가 그러면은 분별 집착심에 길들여져 있고 사로잡혀 있고 매여 있는 것이고 밝지 않은 상태냐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의식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식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사로잡히는 그 패턴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모든 것이 이것저것이 객관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 의식인데, 너무도 순식간에 찰나적으로 내지는 이 분별과 이 마음이 분리가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눈을 뜨면서 세상을 인지하고 살아오면서 이게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순간적인 의식에 빠지는 이것, 여기에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깨어나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분별 집착에 사로잡힌 세계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깨달을 어떤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찰나 일어나는 어떤 의식에 사로잡혀서 존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맛을 보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자기 눈으로 거기 이 실상을 보게 되고, 거기서 습관성에서 이렇게 깨어나게 되고, 그걸 이제 분별심을 조복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분별 집착심을 조복시킨다는 건 분별 집착심에서 깨어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자기가 맛을 봐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순간 이게 다 이것저것이 다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는 그게 내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분별 집착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외시하고 돌아보지 않았고 그냥 일어나는 현상 분별하기에 바빴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분별의식이 존재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돌아보지도 않았고 스스로 볼 눈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공부는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 어떤 일이 있고 없고는 다 분별 집착심으로 생겨난 것들이고, 이거는 뭐냐면 그게 뭐가 됐든, 뭐가 옳은 게 됐든 옳지 않은 게 됐든 있는 게 됐든 없는 게 됐든
뭐 컵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것이 찰나간에 일어난 분별이라는 걸 스스로 보는 거예요.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내용은 절대 중요하지가 않아. 왜냐면 내용은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의 결과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찰나간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걸 자기가 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체험해야 되고 자기가 그거를 이제 한번 그 전환 그런 식의 전환이 와야 되는데 그게 미래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뭐 과거의 어떤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그렇고, 그 시간적인, 공간적인 것들이 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찰나 여기서 그냥 일어나고 있어. 찰나 일어나고 있어. 근데 이 찰나간에 우리가,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경험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생각이 개입돼요. 왜냐면 그게, 무의식적으로 작동되고 있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식으로 분별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죽비 소리의 이 경험이, 이 사람이 죽비를 치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일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순식간에 분별이 무의식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경험, 그래서 소음이 끊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분별이 체험이 일어날 때 그거를 설명할 수 없는 거지만 말을 하자면 그래서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라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체험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입 밖에 내지는 않아요. 뭐 이거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는 진짜 어린아이 수준의 그건 거고 진짜 마음 공부를 하려는 사람이 여전히 그래도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거는 마음속에서 되게 이 분별 의식이 순식간에 작동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여전히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일인 것처럼 그냥 보이는 거야. 자기가 속고 있는 줄 모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도 금방 알아듣기도 어렵고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점점 자기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서 자기가 알아야지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해만 하고 자기가 그러는 줄 모르면은 그거는 여전히 그 공부가 그 표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깊이 침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공부가 깊이 침투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깊고 깊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게 자기 마음의 근원에 닿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깊고 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있어요. 우리가 신구의 삼업에서 벗어나야 된다 할 때 왜 신구의 삼업인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표면화돼서 드러나는 게 몸의 행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계획을 갖고 행동을 할 때를 잘 보세요. 처음에는 뭐냐 하면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오늘부터 어떤 거를 지킬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를 할 거야. 아니면 오늘부터 술을 끊을 거야. 아니면은 담배를 끊을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뭐냐면 일단 생각이 일어나야 돼. 생각이 일어나고 일단 자기가 목표를 정할 거야. 오늘부터 술을 끊는다라고 이게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뭐 오늘부터 몇 월 며칠부터 이렇게 한다. 생각 언어화하는 거죠. 그거 언어화. 그다음에 어떻게 실천을 하잖아. 그렇죠? 생각한 것을 언어화해서 그거를 지키잖아요. 어떤 걸 우리가 행할 때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 그 내면에 이미 그런 식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게 옳다라든가 그걸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아무런 죄책감이나 뭐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 자기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을 행하고 분별된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사로잡히고 그걸 취사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의식화된 거를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행하는 것이 보여야 돼.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여야 해. 분별 대상을 집착하고 있는 게 보여야 되고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게 보여야지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분별 집착하고 있으면서도 안 보이고 그 실천을 안 하면 어떻게 맨날 입으로만 공부하는 거야, 그거는. 이게 깊고 깊은 바람일 따라 행한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이 자꾸 걸려. 그런 거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행하고 있고 그 행하기 이전에 그것이 옳다라고 긍정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그런 식의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알아지면 어떻게 안 하게 되잖아. 이게 공부하려는 사람이 마음이 강하면 그렇게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공부하려는 마음은 약하고 그게 1번이면 그걸 행한다고. 그래서 제가 공부가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건 이 분별을 조복시키는 과정에 가장 큰 뭐라고 얘기하면 어떤 그런 식의 선택의 상황에 이거를 1번을 택하기 때문에 2번을 택하지 않고 알아진단 말이에요. 공부하게 되면. 그럼 뭐냐? 내가 자꾸 2번을 행하고 있어. 근데 내가 1번이 마음에 강하면 1번을 행하려면 어떻게 안 하게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분별을 조복시키고 나면은 결국 이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뭐냐? 진정으로 우리가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는 것은 자기 분별심. 물론 이 처음에는 이게 한번 이 자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분별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야지 거기에서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때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고 탁 보면은 이게 알아지거든. 분별이라는 걸. 그러면 자기가 우리 생활이라는 건 끊임없는 자극의 연속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그러고 있는 거라는 걸 분별 집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안 하게 돼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계속 빠져들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분별 집착에서 깨어나게 되면 이게 잘 보입니다. 요거에 가렸던 이 행위. 그러면 거기서 깨어나게 돼요. 그러다가 이것이 뭐 한꺼번에 한꺼번에 크게 깨어날 수도 있고 소소하게 깨어나다가 그것이 힘이 이제 축적이 돼서 크게 어떤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 깨어나든 적게 깨어나든 자기가 그렇게 분별 집착에 사로잡히고 있는 그런 신구의 삼업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 교묘하고 미묘해요. 왜냐하면 너무 찰나간에 작동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그런 면에서. 근데 공부에 대한 마음이 강하다 보면 모든 것을 이것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경험을, 현실 속에 있는 경험을 이 공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점점 자기 분별에서 스스로 깨어나게 돼요. 스스로 깨어나게. 스스로 깨어나는 거예요. 누가 대신 깨어나게 그거를 행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근데 문득 이제 이 자리가 드러나야지 우리가 이 공부의 시작이 되는데, 한 번은 이게 한번 생각이, 이 마음의 이 속삭임, 무의식적인 규정이 한번 딱 끊어지는 전환이 와야 됩니다. 그런 식의 어떤, 그게 그냥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라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 된다면 그 소음이 벌써 딱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냥 이거예요. 여기에 말이 끊어져야 돼. 말이 없어. 여기에 생각이 없고 말이 없고 느낌이 없고 어떤 감각이 없어요. 그게 끊어져야 돼. 그럼 어떻게 이게 안 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이해만. 그러니까 이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가르침이. 근데 이렇게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살님한테는 어떻게 이게 딱 와닿죠? 이 사실이 그냥 있는 것 같아요.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사로잡히고 있는 건데, 그럼 만약에 그렇게
보살님의 이게 경험의 결과가 이것인 것이지, 보살님과 상관없이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감아 보세요. 없죠, 이 세계는. 만약에 보살님이 이런 식의 어떤 보는 기능이 상실돼 있다면 저는 없어요. 이런 모습에. 눈을 떠보세요. 이 경험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에 있다. 그쵸? 그럼 뭐야? 보살님의 경험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이. 그쵸? 그 다음에 이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없으면, 듣는 능력이 없으면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비를 친다라는 그 사실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조건만 바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순식간에 뭔가 내가 잠이 든다거나 의식이 없을 때 제가 여기에 있는 죽비를 치고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럼 뭐냐면 내가 항상 여기에서 죽비를 치고 있는 것이 먼저일까요? 보살님의 그런 식의 어떤 경험이 먼저일까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지 세계가 있고 그 안에 보살님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소리가 창조되냐면 이렇게 창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분별 일으키고 한 생각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경험에 대해서 한 생각이 일으키니까 제가 죽비를 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일어나는 이 경험의 분별, 해석이 규정이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이 저기에 앉아서 죽비를 치고 있구나라고 하니까 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 있을까요? 본인의 경험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그 경험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내 어디 안에서, 눈 안에서 일어난다, 귀 안에서 일어난다, 뇌에서 일어난다. 그거 해석입니다. 그건 해석이에요. 귀에서 들어서 일어난다, 눈에서 봐서 일어난다, 뇌에서 그걸 해석해서 일어난다. 벌써 소음이 끼어든 거야. 해석이 만약에 어디에서 일어난다라는 식의 그게 자기한테는 그것이 그 객관적인 사실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석해? 그럼 귀에서 듣고 있구나, 눈에서 보고 있구나, 이렇게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착시키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해? 이전에는 조금 공부했다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공부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죽비를 치는 일이 객관적인 일이 됐다가 공부가 조금 되면 어떻게 해? 귀에서 이 소리를 창조하고 있구나, 눈에서 창조하고 있구나, 뇌에서 창조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달리한 규정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규정한다고. 그 규정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알고 있다면. 조금 나은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규정한다고.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고, 소리도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물도 이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생각도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지. 이 마음이라는 걸 정해버려요. 그 생각이거든. 근데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음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 좀 나아지면 귀에서 들어서 그렇다, 눈에서 봐서 그렇다, 뇌에서 뭐 해서 그렇다. 이거는 또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것도 공부가 부족한 거. 그럼 어떻게 또 아니야, 이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마음을 정해버려. 이 마음도 미세망념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망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끊어져야 돼.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망상이라.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지 저 마음에서 일어나는지 하늘에서 일어나는지 땅에서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작동되고 있다. 그것도 끊어져야 돼요. 그거 망념이거든. 그게 끊어져야지 주하는 데가 없어져요. 주하는 데가 없어져야 된다 하거든. 불법은 뭐예요? 무유정법. 정해놓은 법이 없다. 이 마음을 정해버리면 그건 정법이 돼버려요.
이 마음 대신에 이렇게 이제 본래 면목이야. 이것도 정법이야. 본성이야. 이것도 정법이야. 자성이야. 이것도 정법이야. 근데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은 무유정법. 정해놓은 법이 없다. 그러니까 자성이라는 것도 방편의 말이고 본래 면목이라는 것도 방편의 말이고 마음이라는 것도 방편의 말이고 말이 없어요. 여기에는. 몰라. 어떻게 알아? 몰라라는 것도 잡으면 안 돼. 근데 어떻게 분별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없는 데서 어떻게 유가 창조되느냐 이런 식의 방편을 쓸 수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겠어. 이렇게 방편을 쓰는데 없는 것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없는 것도 없다 그러면 알 수 없어. 이런 식의 규정한다고 알 수 없다라는 것도 정해놓은 거예요. 모든 말이 탈락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언어가 탈락하고 생각이 탈락하고 느낌이 탈락하고 이런 식의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없는 것도 없어. 없는 것도 생각이니까.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탈락하고 났을 때의 이 경험은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이 환상과 같은 느낌으로 자기한테는 와닿죠. 다 있죠.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고 다 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 생각도 하고. 근데 어떠한 생각도 이게 아니야. 어떠한 감각도 이게 아니야. 어떠한 느낌도 이게 아니야. 어떠한 대상도 이게 아니에요. 그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언어, 분별, 망념에서의 해탈. 그래서 어떤 말이 끊어졌다. 언어 도단 그러죠. 심행 처면. 언어가 다 끊어지고 마음 갈 길이 다 끊어져. 마음 쓸 일이 없어. 왜? 마음 쓰는 건 다 분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분별인 줄 알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정해놓은 바가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신다. 그 법칙 아니에요. 그건 법칙이 아니에요. 정해놓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인연이 그러니까 목마르면 물 마시고라는 거는 정법이 아니라 목마른 인연이 일어났어. 물 마실 뿐이라는 건 그냥 그때의 인연에 그냥 그때뿐 앞뒤가 끊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앞뒤가 끊어졌다는 건 앞뒤는 뭐요? 잡아놓고 있는 거거든. 딱 이 자리를 정하고 앞과 뒤를 그러니까 뭔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생겨버리고 앞에 여기 뒤에가 생겨버리는 거죠. 앞뒤가 끊어지면 지금 여기 정해놓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은 끝나지가 않아. 그래서 이 앞뒤 없고 정해놓은 바가 없는 이 여기에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의 입장에서는 법에서 왜냐하면 정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색이 공이다, 공이고 색이다 하는 게 그거예요. 정해놓은 게 없어. 색이 다 색인데 이게 색이 곧 공인 것이지 색이 곧 공인 뭐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 무슨 말이냐? 공공공공이야. 공즉 공, 공즉 공. 그냥 다 있는데 원래 없는 일이야 이 말인 거예요. 공이 따로 있는 게 공이 비추고 있거나 공이 뭘 드러내고 있거나 이게 아니고 무에서 유를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 유 즉 무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 즉 유고. 그게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동안에 살아온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현상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공부가 되면은 그런 일이 객관적인 사실인 줄 알았는데
그 내용, 달라지는 내용 없이 다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 안목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게 문수 반야경에서 말하는 문수의 말인 것이고 부처님의 말인 것이고 그게 우리의 실상인 것이고 그걸 깨달으려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밤낮으로 열심히 배워서 실증을 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그거 마음 공부해라. 실상이 밝아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 뭐냐? 지금 찰나찰나 일어나고 있는 이것들이 내 눈에는 뭔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거는 아직 마음 공부가 안 돼서 이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현실처럼 느껴지는 건데 공부를 해보면 다 있어도 예전과 다름없이 다 나타나도 그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진면목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그래서 자기 경험에 밝아지는 것이지 뭐 어디로 가서 뭘 얻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삶,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밝아지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